안녕하세요, 구시입니다. 오늘 이제 캠핑카에서 또 간만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캠핑카 AS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이번에 제가 새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캠핑카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레이아웃이라던가 이런 사용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레이아웃이라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보면 되지만, 제가 써보니까 이 캠핑카라는 게 그 레이아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설비를 어떻게 꼼꼼하게 잘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캠핑카 설비 후드력 가기라는 주제로 한번 캠핑카 설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보여드릴 거고, 같이 캠핑을 다니는 뭐 월든이라던가 그다음에 오라이언, 오사모 카페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쪽지를 주셨던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이제 C타입 캠핑카들, 다른 만들어진 캠핑카들을 설비가 어떤 식으로 설비가 되어 있고, 이런 설비들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나 저의 수준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캠핑카 AS를 받고 왔는데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였냐고요? 21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캠핑카 AS하고 추가 설치하는데 마음속에 준비는 했지만 막상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론 AS만 받은 게 아니라 추가로 설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고, 어떤 것들을 AS 받았고 어떤 것들을 추가 설치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외부에 추가한 거는 이겁니다. 어닝 브라켓이고요. 원래는 안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그래서 이 뒤쪽 이렇게 어닝 브라켓 달았고요. 어닝 브라켓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제 보통 어닝을 펴가지고 핀 다음에 다리를 세우잖아요. 근데 다리를 세우지 않고 이 브라켓을 이용해 가지고 비가 오는 날 살짝만, 아주 살짝만 펴가지고 그 차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제가 보통 이제 비바돔 쉘터를 치잖아요. 비바돔 쉘터 칠 때 다리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리에 걸리지 않고 쉘터를 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부 어닝 브라켓은 플라스틱이고 부품은 3만원, 설치 공임은 4만원 해서 7만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추가 장착한 거는 외부 벤트예요. 이렇게 벤트를 열면 안에 있는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여기 위치가 이쪽에 냉장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뒤에 후열을 배출을 해주고, 이쪽 반은 제 차에 전기실이 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실에 열을 바깥으로 빼주는 외부 벤트 역할이고요. 근데 열었다 닫았다 하긴 하는데 좀 불안하긴 해요. 뭐 따로 그게 없어.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좀 닫아놔야 될 것 같아. 주행 중이나 이럴 때는. 이렇게 외부 벤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벤트 설치하는 거는 15만원. 이거는 이번에 추가한 건 아니고 작년 겨울에 설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12V 단자하고 220V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외부 인출구인데, 요거는 설치비가 17만 6천 원이 들었습니다. 외부에 제가 추가로 설치한 거는 총 이거 하나, 어닝 브라켓, 그 다음에 외부 벤트, 이렇게 3개 추가 장착했습니다. 이제 외부에 설치한 것들 영상은 잠깐 보고 오셨죠? 그럼 이제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것들, 그리고 이제 AS 받은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보면 침대라든가 테이블이 가변형으로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쓰기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매트, 온수 매트라든가 전기장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접어놓고 테이블 변환에다가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옮겨보고 제가 저희 지금 라인 캠핑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AS 입고를 시키면서 영상을 찍었던 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인 캠핑카는 지금 뭐 그 어떤 영상에 의해서 조금 품질 논란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제 차가 그랬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캠핑카에 사용되는 물 배관의 라인이 산업용 호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초기 출고자들은 이제 산업용 호스를 사용을 했었고, 사실 이제 그
캠핑카 안에 들어가는 물 배관이라는 게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설거지를 한다거나 목욕을 하다 보면 그래도 피부에 닿고 어떤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산업용 호스를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인 캠핑카 측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나인 캠핑카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더 업체를 옹호한다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업체 사장님 말씀은 이랬어요. 캠핑카가 처음에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다 대부분이 그런 야성 플렉스 호스를 사용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호스를 사용했었던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업체들은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돼서 식음용으로 인증받은 호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나인 캠핑카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즉 그 호스들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따졌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출고차들은 그래도 꽤 대수가 많으니까 좀 뭐 리콜을 해줄 생각은 없냐라고 하니까 사실 이 리콜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자재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이 배관에 들어가는 전체 배관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상 리콜을 했을 때 차량의 AS라든가 제작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나인 캠핑카는 제작된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부담스러워 하셨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제가 금액이 좀 들더라도 전체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입고를 시킨 상태예요. 나인 캠핑카의 이제 설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게 보이는 게 청수통 200리터입니다. 나인 캠핑카는 청수통 200리터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고, 보시면 요 바퀴 휠하우스 있죠. 이렇게 휠하우스 위에 가운데에 가장 무거운 청수통이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이제 이쪽이 무겁겠지. 지금 여기 뚜껑을 열진 않았는데 이쪽에 전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인산철 제 건 800A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인버터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보면 물하고 배터리,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보일러 설비가 가장 무거운 무게를 차지하고 있겠죠. 이 청수통은 위에가 이제 뚜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가 스테인리스 겹벽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차가 움직여도 그래도 물이 엄청 출렁출렁 거리는 거를 방지해주고요.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청소가 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청소 주입구를 통해서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는 게이지가 있고 이 가운데에 오버플로우 간이 있어가지고 물이 많아지면 넘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설비 배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청수통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애가 이 녀석이에요. 펌프. 그래서 펌프를 통과한 물은 그 다음에 이 녀석으로 들어갑니다. 어큐뮬레이터라는 건데, 어큐뮬레이터는 뭐냐면 이 모터펌프의 수압이 일정치가 않아서 그 모터펌프의 압력을 일정하게 수압을 유지시켜주는 중간 매개체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수압이 일정하게 된다. 그런 이제 기능이 있고요. 저 어큐뮬레이터는 처음에는 안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알리에서 주문을 했고 나인 캠핑카에 요거 갖다 주면서 어큐뮬레이터 설치 좀 해달라고 했고, 이 어큐뮬레이터의 설치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꽤 저렴하진 않죠.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진 않지만 하여튼 어큐뮬레이터, 이제 이렇게 청수를 지나서 나온 물이 이렇게 어큐뮬레이터를 지나서 이 보일러통으로 갑니다. 근데 이 보일러통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 만들어진 나인 캠핑카의 솔라티 D5 보일러의 열교환기인데 이게 압력캡이 아닙니다. 압력캡이 아니어서 이제 이게 약간 압력캡이 아니기 때문에 증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긴 해요. 근데 요새 만들어진 애들은 또 압력캡 방식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제 차는 압력캡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나오는 애들은 압력캡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액은 그 친환경 PG 부동액, 약간 핑크색의 색깔을 쓰고 있고요. 부동액이 조금씩 리필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
아까 어큐뮬레이터를 통해서 나온 물이 이제 이 열교환기로 지나가게 되고요. 열교환기에서 나온 물은 이렇게 다시 뜨거운 물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열교환기를 통하고 나온 이 첫 번째 물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거워가지고 이 호수관을 보통의 이제 실리콘 내열 호수가 아니면 이 온도를 버티기가 조금 힘들어요. 보통의 호수들은 식음용 호수들이 최고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보통 한 60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은 거의 한 7, 80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호수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제 차는 이거는 이제 스테인리스 뭐 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에 보이는 얘랑 얘는 온수로 갈 거고, 나인 캠핑카는 온수 배관이 검정색 배관을 쓰고 있고요. 냉수 배관은 약간 투명해 보이는 저 배관을 쓰고 있어요. 이 배관은 잠깐만, 제가 이 배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두 개는 업체가 뭐냐면 이제 링크를 하겠지만 CDC 뉴매틱의 PE 폴리에틸렌 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뭐 정수기라던가 식음료 공장 라인에서 쓰고 있는 식음용으로 인증된 배관이에요. 요 배관하고 요 배관.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저 빨간색 배관이 있습니다. 저 빨간색 줄이간 저 배관은 뭐냐면 릴리 호스입니다. 릴리 호스가 얘가 지금 보니까 얘가 단가가 제일 비싸요. 1m에 12,500원 정도 하는데 얘도 뭐 식음용으로 만들어진 호스예요. 근데 얘가 아마도 이제 온도라던가 압력을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이 호스보다는 제가 더 세기 때문에 그 모터하고 보일러에서 막 나오는 관들은 제 빨간색 이 줄가 있는 그 배관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 나온 물이 요 뒤쪽에 있는 샤워기하고 세면대에 있는 화장실로 가고, 더 밑을 통해 가지고 이 밑을 쭉 통해 가지고 싱크대 배관을 연결하는 딱 두 개예요. 보일러실에서 나눠진 물이 요 밑을 통해 가지고 냉장고 뒤를 통해서 이렇게 싱크대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냉장고 뒤로 해가지고 냉장고 뒤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싱크대 청소하고 냉수, 그리고 외부 샤워기로 연결되어 있는 청소하고 냉수가 있고요. 이 빨간 관은 뭐냐면 실리콘 내열 호스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사가지고 나인 캠핑카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걸 좀 먼저 선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터가 두 개, 태수 밸브가 두 개 달려 있고요. 요 가운데 보이는 요 파란색 그 모터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은 잔수를 태수하는 자동 밸브입니다. 저게 어떤 기능이냐면 요게 이제 자동으로 스위치 밸브를 열고 닫는 버튼인데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열면 밸브가 좀 열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 밸브가 열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관에 있는 물들이 열리면서 물이 살짝 빠져나갑니다. 그걸 열어주는 기능을 해요. 얘는 어디에 물려 있냐면 아까 그 뚜껑을 덮었는데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 청수통에 남은 물을 열어주는 밸브 하나하고 이 중간쯤에 욕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나눠지는 것들 한번 밸브를 열어주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싱크대로 가는 요 구간의 물을 한번 비워줍니다. 그래도 사실 배관에는 물이 남아있어요. 저렇게 이런 태수 밸브를 열어도 관에 남아있는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겨울철 태수할 때는 보통 이제 샤워기 헤드를 열어가지고 그 타이어 구찌를 통해서 역으로 바람을 불어서 이거 청수를 빼주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AS 들어가면서 달아주신 게 요거예요. 조그마한 펌프가 있어서 펌프를 여기 배관에 물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려가지고 쟤를 열어서 이 펌프를 키면 그 이제 배관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여기에 물려있는 이 관을 열어주고 이 모터를 키면 돼요. 근데 이제 모터를 킬 때는 그냥 키면 안 되고 요거를 한번 열어줍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키면 되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이걸 한번 켜볼게요. 굉장히 시끄럽죠? 이렇게 시끄러운 물이
바람을 불어주면서 이렇게 배관에 이제 공기가 조금씩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뜨거운 배관의 물도 나오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만할게요. 이렇게 막아주고, 그 겨울철 퇴수를 다 하면 이 배관에 있는 물들을 어느 정도 다 빼야 그 얼거나 동파가 되지 않는데, 얘들을 통해서 이제 바람을 빼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어디에서 이제 물이 많이 생기냐면 이런 어큐뮬레이터에 남아있는 잔수하고 모터에 남아있는 잔수, 그리고 이제 이런 수전 끝에 남아있는 잔수, 그리고 외부 샤워기에 달려있는 데서 동파가 많이 생겨요. 예, 이게 덮었고요. 설비가 조금 제가 이제 너무 좁은 데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결국은 이 설비라는 게 청소해서 들어와 가지고 보일러를 거쳐서 이 나가서 샤워기하고 싱크대까지만 가는, 이 결국은 이 메커니즘이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어떤 배관을 사용을 했고 어떤 이 반도를 조임하는 방식을 썼느냐가 이제 사실은 캠핑카의 기술이긴 한데, 지금 이제 나인 캠핑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식음용으로 인증된 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 반도를 체결하는 방법도 투터치 방식과 그 다음에 또 반도 같은 경우는 독일제 반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제 차량은 이제 그런 설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뜯어내고 약 4일간의 작업을 거치면서 나인 캠핑카에서 새로운 배관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비용은 얼마 들었는가? 외부에 설치한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부에 단 거 이제 어닝 브라켓 7만원, 그리고 외부 벤트 15만원, 그리고 어큐뮬레이터 15만원. 그 지난번 입고하면서 설명드렸던 이제 화장실 환풍기, 요거 모터만 교체하는데 2만원이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가 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나인 캠핑카에서 블랙박스 업체에 보냈고 AS 비용으로 8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캠핑카를 사용하시거나 카라반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오너분들이 겨울이 오면서 무서워하실 거예요. Winter is coming. 동파와의 싸움이죠. 제 외부 샤워기가 작년 겨울에 동파가 났어요. 이게 또 라이히 외부 샤워기인데 금액도 저렇게 비싸더라고. 외부에서 바로 직거래 하려고 하더라도 20 한 몇만 원 정도 했던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요거는 나인 캠핑카에서 외부 샤워기는 19만 원에, 드레인 밸브가 15A, 이 규격인 것 같아. 15A 규격이 4개. 아까 들어갔던 싱크대 밑에 2개, 그 다음에 샤워실 뒤쪽에 있던 거 2개 해가지고 총 4개. 이게 이제 4개 해가지고 4만원짜리가 4개, 16만원이 들어갔고, 드레인 밸브 청수통에 들어가는 건 규격이 큰데 그게 하나짜리가 6만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 모든 설비를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면서 적용한 제가 갖다 준 자재 비용을 약간 가감을 해가지고 자재비는 10만원을 청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공임이 뭐냐, 이 배관을 다시 다 뜯어내고 새로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는 이 공임. 나인 캠핑카는 공임이 시간당 4만원의 공임이 책정되어 있고, 하루에 6시간 정도의 작업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25만원의 공임이 책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3일 공임분 25만원 곱하기 3일, 그리고 드레인 작업들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퇴수 밸브하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배관만 연결을 했을 텐데, 제 거는 드레인 밸브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데 하루 해가지고 총 25만원씩 4일분 공임이 1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것 다 설치했을 때 217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사장님한테 조금만 더 말을 해가지고 약간의 내고를 조금 받았습니다. 뭐 유튜브어 내고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약간 그냥 한 몇만원 빠진 내고를 받아가지고 비용을 지불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나인 캠핑카에 이제 공장에 들어간 김에 사장님을 좀 만나 뵙고, 요새 그 나인 캠핑카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냐라고 하시니까 물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카페하고 댓글을 막은 게 이미지 하락에 가장 큰 좀 원인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업체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그냥 전달을 하는 것 뿐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막은 이유는 악플이 달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악플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사실 이 나인 캠핑카를 채널을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노과장님이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여성분, 자꾸 조금 이렇게 조그마신 여성분인데 그분이 리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실 사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예요. 캠핑카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채널을 운영을 하는 업체도 사실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댓글 안 달리게 하는 업체는 무조건 믿고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채널이 없는 캠핑카 업체도 굉장히 많고요. 뭐 있어도 막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악플 보고 그런 거 스트레스를 받으실 분들도 있겠죠. 이게 악플이 고의적으로 악플을 다는 외부 어떤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나인 캠핑카는 악플도 달렸지만 노 과장님에 대한 성적인 악플도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 과장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뭐 조금 그렇기 때문에 닫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이미지가 조금 많이 하락한 상태였고 업체 측에서도 계속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보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한번 무너진 신뢰는 올라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이런 신뢰가 무너진 거는 좀 통 크게 기존 차량들 고객들 중들 오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전체 다 리콜해서 무상으로 배관 교체해 주겠다. 이런 좀 통 큰 서비스 한번 가셔야지 뭐 직접 교체하러 오시든 안 오시든 대외적으로 이런 액션 정도는 취해줘야 그래도 나인 캠핑카 이미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그래도 유상 서비스를 진행할 거고 유상 서비스의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던 공임의 한 3일 정도분 그래서 약간 배관비와 공임비 해가지고 약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교체 서비스를 하시는 과정 중에 아까 저한테 달려있던 그 에어로 빼는 모터는 그게 한 30만원 정도 조금 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무상으로 장착해 주려고 생각 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출고 고객님들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업체의 현실적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배관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다른 서비스들을 해 주시면서 배관 교체를 해 주실 생각이다 라는 게 나인 캠핑카의 입장이었습니다. 뭐 물론 저도 지금 AS 비용이 꽤 많이 들었지만 그거 말고도 해주신 것들이 조금 제법 있어요. 무상으로 그냥 달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기존 거 고장 났는데 그냥 모듈 같은 것도 그냥 AS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출고한 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이 차가 만들어진 지 2년이 넘었는데 배관 교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AS 보증 기간이 1년이 이제 다시 추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캠핑카 AS 입고하면서 캠핑카 이런 업체들은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영상에 남겼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인 캠핑카 AS를 받으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어떤 의견을 전달해주는 이제 조금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캠핑카를 고려하셨던 분들도 있고 제 영상을 보고 솔라티 캠핑카를 이제 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업체를 너무 옹호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큰 비용이 발생을 했지만 전부 다 배관 교체를 한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나인 캠핑카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배관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런 업체의 마인드 그래도 통 크게 한번 싹 다 제가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를 더 기대했던 분들은 나인 캠핑카보다는 뭐 그걸 해줄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캠핑카 업체도 다 비슷해요. 대한민국 캠핑카 업체의 팔할은 다 이런 수준입니다. 실제로 유저 카페라든가 유저 톡방이라든가 카페 이런 데에서 캠핑카의 문제라든가 불만 글들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다 글들을 삭제를 시키고요. 카카오톡방에서도 쫓아내거나 강퇴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뭐 어떤 업체는 좋다, 어떤 업체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캠핑을 다녀보고 다른 유저들도 다 만나봤을 때 유튜브에서 좋다고 소문났고 레이아웃 잘 만든다고 소문난 업체 AS 들어가 보고 해보면 사실은 다 도찐 개찐이더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는 거고, 사자고 마음 먹었으니까 사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나인 캠핑카의 오너들이 그 유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나인 캠핑카가 장족의 발전을 했다. 신뢰를 잃고 조금 아픔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너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인 캠핑카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보니까 AS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짜 다 잘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AS 지금까지 딱 두 번 들어갔어요. 처음에 차 샀을 때 한 번 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1년 있다가 두 번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차 사자마자 그냥 점검차 들어갔고 제가 필요한 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고장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쓰면서 고장난 부분이 모터 죽은 거하고 외부 샤워기 동파됐던 부분, 그리고 말고는 사실 고장난 게 없어요. 블랙박스 터치가 죽은 거 말고는. 그것들은 뭐 사실 사소하니까 거의 스트레스 없이 살았고, 이제 이 배관에 대한 이제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관 교체를 했고요. 이 배관 교체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뭐 1년은 더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캠핑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더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다른 캠핑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설비가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온수, 이게 회사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설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위치에 어떤 배관들을 썼는지를 이제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오너들을 만나면 영상을 찍어볼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고 좀 심오한 내용이었는데, 제 영상이 오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나인 캠핑카 톡방에서 이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인 캠핑카를 쓰고 계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유저 카페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캠핑카 쓰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뭐 번개라던가 다이 정보, AS 정보들 같이 공유하면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남기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캠핑카가 나왔는데 지금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엄청 근질근질한데 다음 주도 캠핑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